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서울지사 황상현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관련 뉴스 분석해드립니다. 네,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. 현역 의원 교체 등 내년 총선에 공천을 결정할 공관위 구성의 함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네, 좀 혁신을 기하겠다. 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. 이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이철규 또 장동혁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법조인 또 여성 또 기존의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들어보지 못했던 공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공천의 여성, 청년 또 영남에서의 물갈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한 정말 변화를 시켜보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. 말씀하셨는데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이 친윤계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된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.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용산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. 이철규 의원이 유독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신뢰 또 혁신과 변화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할 수 있다. 그만큼 무게가 지금 이철규 공관위원 인재위원장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는 이번 공천 작품은 용산 의중이 반영되겠죠. 플러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합작품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지금 대대적인 현역 의원 교체가 관측되고 전망하는 곳이 대구 경북입니다. 이번 공관위 구성을 봤을 때 이런 전망이 현실화할까요? 중진이 그렇게 다선 의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TK 지역을 왜 그렇게 큰 영남 교체 바람이 예고되고 있는가? 그렇게 해야만 다른 지역과 수도권의 명분이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. 이번에 정말 말 그대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인물, 좀 여성이든 청년이든 아니면은 대구 경북의 좀 혁신적인 이미지가 맞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위원장이 다음 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지금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. 중진들에 대한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할지 관심입니다. 그렇게 보입니다. 간곡한 부탁이 될 것 같아요. 이런저런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당이 변해야 된다. 총선 승리로 가야만 윤석열 정부의 총선 이후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순항할 수 있다.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부탁하는 형식을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협력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무작정 중진이라고 해서 다크도프 대상은 아니다. 그만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설명하는 자리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제 신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민주당 비명계 의원 3명이 탈당한 데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. 이준석 신당과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? 낙준태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.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쉽지는 않다. 첫 번째로는 기존 정당이 더 빠른 속도로 좀 와해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.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정도의 빅텐트론 정도는 안 된다. 왜냐하면 훨씬 더 이념을 뛰어넘는 그다음에 각자 처한 위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에 모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그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TK 현역 의원들의 신당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어요. 어느 정도가 될까요? 이준석 전 대표, 국민의힘 전 대표가 생각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이 옮겨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.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현역 의원으로서는 옮겨갔을 때의 정치적 이익이 과히 크지 않다는 겁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